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먹거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강아지 자연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전문가 분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류시엔 패티 김성현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먼저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루시하고 패티를 반려하고 있는 그냥 일반 보호자고요. 자연식을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자격증을 발부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다 민간 자격증이고,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수의대를 나오셔서 공부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 양파름 선생님이라고 계셔서 거기 가서 또 수업을 들었고, 또 펫푸드 조리 합격 뭐 이런 거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욕심이 들어서 기존에 수업을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조금 했고요. 예. 지금 그럼 루시엔 패티는 어떤 이제 상담이나 어떤 식의 자연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네, 요즘에 엄마들이 자연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들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문의 오고 그런 거 예,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궁금은 하세요. 그런데 설득 자신이 없으세요. 그죠. 예, 맞아요.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두렵고,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의 승리죠, 사료, 아프코의 완벽한 영양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져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신마반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보호자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이론 공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5kg 정도의 기준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 급여할 수 있는 거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을 자연식 수업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3년 조금 넘어가네요. 좀 됐네요. 네, 처음 했던 2020년서부터 뜬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의 나중에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가장 제가 정말 좋았던 후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진돗개예요, 18살. 그런데 그 집은 리트리버, 그 다음에 또 진돗개, 또 스탠다드 푸들, 이렇게 3마리를 반려하고 계시니까 합이 67kg예요. 자연식 헤매기기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들이 피부병 때문에 왔을 때 조그만 애들은 생식이나 수제 이렇게 사서 판매하는 것들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걸 구입해서 먹이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돗개, 리트리버 그런 애들은 정말 이렇게 사서 먹이는 비용이 너무 나가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사 먹는 밥을 먹이시라 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불안하시죠. 불안하세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런 수업을 받고서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진돗개 아이가 보슬이라는 아이가 당뇨병이 너무 심해서 거동도 힘들고 하루에 3번, 2번씩 인슐린을 맞고 1년 넘게 그렇게 나이도 이미 많고 그랬는데 보호자분들이 이제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한 달 조금 지나서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먹이면 아이가 저혈당이 올 수 있다. 똑같은 치료를 계속 했을 경우에 인슐린을 계속 맞았을 경우에 그래서 아이를 꼭 잘 관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요거 먹이고 한 열흘 있다가 병원에 가서 혈검을 꼭 해보셔라. 그랬는데 한 20일쯤 지났는데 벌써 아이가 저혈당 오는 느낌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얼른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강아지 당뇨병이 거의 이렇게 완치되는 경우를 처음 보셨다고. 이제 먹거리 어쨌든 인슐린은 기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먹거리만으로 이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인슐린 끊었어요. 네, 그게 제일 뭐
저는 이제 보통의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밥을 만들어주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질병학을 내가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만 좀 건강식으로 해줘도 그렇게 제가 느꼈던 건 저희 시아버님이 당뇨의 말기 신부전증이셨어요. 그러면 병원에 같이 가면 제일 처음에 처방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옆에 영양학 교실을 먼저 투어를 해요. 그거를 받고 나야 처방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영양제를 먹어라, 처방 음식 이런 걸 먹어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건강하게 조금 맛없지만 저염식으로 그것만 하고 운동, 식후의 운동 이렇게만 해도 좋다. 그러면 약을 줄여갈 수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잘 맞아떨어지고 다행이다. 그리고 뭐 갑상선저하증 아이들도 자연식 먹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치 올라가서 지금 약은 안 줄도 있고 뭐 그렇죠. 췌장염 아이들도 발효야채, 발효식품 먹이면서 효소를 먹이니까 소화가 잘 되고 효소를 좀 더 넣어주니까 훨씬 더 소화를 잘 시키고 수치도 떨어지고. 지금 보면 정말 먹는 게 약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 사료와 자연식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영향, 그 차이 어떻게 느끼세요? 뭐 간단하게 인스턴트와 엄마 집밥이죠. 그죠? 맞아요. 인스턴트와 엄마 집밥. 하다못해 아침에 밥을 조금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 엄마 마음인데 아이는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리얼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 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면이라는 거를 우리 반려견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 먹는 거죠. 인스턴트만. 그것만. 뭐 더 이상의 뭐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고민한 분들은 제가 이제 병원에 상담하면서도 사료는 그 인스턴트다 그러면 그 부분 갖다 생각을 못해요. 그냥 계속 이제 들은 얘기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료는 더 완벽한 어떤 음식 행동을 생각하지. 아니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그렇게 완벽한 게 강아지들, 고양이들도 있는데 왜 사람 건 없을까요? 맞아요. 왜 그게 없을까? 그거 왜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동물원에서 다국적이면 이렇게 구입해서 먹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자신의 환경을 집에서 안 들어서 먹으시라 그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자연식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람 먹는 음식들 중에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뭐 10가지 쭈르륵 나오잖아요. 요거 제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호자들 통해서 느꼈던 거는 식재료가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걸 치우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선을 안 좋아하면 아이도 생선밥은 안 해줘요. 그래요? 그리고 강아지가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골고루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골고루가 가장 힘들죠. 그게 골고루가 가장 힘들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야채를 뭘 먹여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대부분 제일 쉽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조금 더 나가서 케일, 뭐 고구마 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시판화시 있게 대부분의 야채가 그 정도죠. 그리고 거기 밑에 유산균과 오메가3를 꼭 급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외로는 완벽한 영양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영양소는 뭔가 하고 제가 찾아보면 다 영양 공조제. 지금 그 일반적인 사료 말씀하시는 아니요. 시판화시. 시판화시. 요즘 뜨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특히나 영양소가 완벽하다라는 그래서 엄마들한테 굉장히 구매 욕구를 땡기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고기 7, 80%, 야채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망간, 아연,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양소죠. 그럼 뭐 달라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건강한 집밥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식재료. 그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자연식을 집에서 만들 때 그런 재료나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될까 중요한가? 이제 어디서 사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보다는 흔한 말로 내가 먹는 게 내 몸이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는 것도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소고기, 그러면 제일 좋은 소고기는 에이플풀. 이거는 뭘 먹고 자랄까요? 소는 초식동물이고 사료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옥수수로 옥수수로 만든 그걸 유기농 옥수수로 만들어서 그 비싼 사료를 얼마 전에도 솥값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하는데 사료 한 푸대에 걔네들 사료 한 푸대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8,000원이나 된다면서 비싸다고. 8,000원에 무슨 사료를 만들면 그 사료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음식을 만들면 식재료가 신선하면 이미 반 이상은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보호자들이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토끼고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닭도 어디서 키웠느냐가 중요해요. 뭘 먹고 컸느냐가 중요하고 미국 닭 다를 거고 한국 닭 다를 거고요. 사료는 수입이 좋다고는 하죠. 왜? 거기는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굳이 사료를 안 먹여도 큰단 말이죠. 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다 사료를 먹죠. GMO 사료를, 옥수수 사료를 먹고. 그러니까 일반 보호자분들은 그런 거 갖다 식재료를 갖다 어떻게 이제 저희 수업에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업체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그걸 좀 골라낼까요? 소고기를 비유를 하면 저는 그래스비프를 꼭 먹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초식동물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식동물이고 우리 반려견들도 지금 중성화 논란이 굉장히 대두가 됐지만 거기 소는 거세도 하지 않고 항생제도 쓰지 않고 그냥 목줄을 그냥 놔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고기는 지방 함유율이 굉장히 좋아요. 대신 수분이 없어요. 굉장히 짜지다고 할까요? 고기가? 그런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고기를 사서 먹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소고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서 네이버에 초록창에 심다누팜이라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레이스비프를 하는 곳은 거기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요 영상 말고 다음번 영상에 복지 축산하는 몇 군데를 소개해드릴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축산물, 소고기는 같은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재료들은 어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타조고기. 타조고기는 제가 길러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타조고기는 항생제를 먹으면 성장이 안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아예 항생제를 안 준대요. 그래서 그 타조고기 그거는 또 그런 타조 농장에서 수급해서 먹고요. 그다음에 닭하고 돼지는 업체들에서 정육각에서 시켜서 먹고 있고요. 연어야말로 참 문제가 많은데 수음도 문제지만 걔네들 다 사료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연어, 홍연어, 청연어 근데 지금 수급이 안 돼요. 쉽지 않겠죠?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작년서부터 홍연어가 잘 안 들어와요. 없어요. 그리고 가끔 있는데 엄청 비싸졌어요. 10배 이상. 그래서 뭐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서 일반 가자미 이런 거는 양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양식 안 하는 생선류들을
그 연어 대신 제가 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정식을 하려면 그 각각의 재료 들어갔다 하나하나 이제 예, 조금씩 구입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야채류는 제주도에서 뭐 꼭 제주도라서 좋은 건 아닌데 제주도에 그 한 업체가 아예 농약 처리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당근도 거기에서만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식재료 하나하나를 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먹거리와 관련해서 보조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만드는 그 자체도 너무 번거로워하는 거예요. 만드는 그 자체. 네, 만드는 것도 자체도 있는데 이렇게 식재료까지도 하나하나.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보조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처음에 안 해보시는 거는 어떤 것도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한두 번 해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세요. 네, 훨씬 더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의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이걸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복잡할 게 없는 게 얘네들은 간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소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자재만 있으면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 안 해보신 분들은 네. 그거가 이제 너무 간이 안 그리고 이제 사람은 도구를 써요. 도구를. 네. 다지기를 쓴다든가. 네. 뭐 그래서 사료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초고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식이라는 거가 사실은 통틀어서 자연식인 거지 생식, 그 다음에 시판 생식, 시판 화식 이런 것도 다 자연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관련 자연식 뭐 파스타, 뭐 짜장면 뭐 이런 것들,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자연식이에요. 근데 저희 공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홈메이드죠. 그래서 어려우면 못하세요. 그죠. 복잡하면 못하세요. 그래서 그 먹거리 사는 곳 하는 것들 제가 미리 다 해보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그리고 아무리 그 건강한 집밥이라도 엄마가 맨날 된장찌개하고 나물 두 가지하고 고기 요만큼 에브리데이 그것만 주면 저도 질리잖아요. 예, 그거를 변형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영양을 좀 더해줄 수 있는 수비드요법, 예, 수비법 아니면 조금 더 빼줄 수 있는 스팀,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한 그 매트한 그런 질감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오븐이 구운 뭐 이런 것들로 조리법만 조금씩 바꾸면 그 재료를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예.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다양한 걸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까지도 되고 네, 다 알려드리는 거죠. 네네. 그걸 먹는 반려동물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먹는 것 자체가 즐거울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5분은요 우리 애가 입이 짧아서 사료를 안 먹어서 왔어요. 예. 나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먹는 아이는 처음 봤다. 대부분 받고 나서? 예. 안 먹는 애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사료 외에 딴 걸 안 먹을까봐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재료가 신선하고 그러면 그럼요. 내가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보조분들 이제 또 자연식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걱정하고 그게 뭐냐면 영양 불균형. 네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영양 불균형은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닭하고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닭하고 영양소가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먹는 게 다른데. 예, 먹는 게 다르니까 달라요.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코 기준의 영양소, 완벽하다라는 영양소는 어느 닭에다가 맞춘 걸까요? 그죠? 예. 이 세상에 완벽한 영양소라는 게 존재할까요? 예, 나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식재료는요 비싸고 좋은 게 아니라 제철 식재료 그리고 땅을 밟고 사는 아이들
예, 그래서 그 철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요즘 이제 벌써 저번 주에 시장을 갔더니 냉이 두릅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거서부터 바꾸는 거죠. 겨울에는 무, 배추를 많이 먹였다면 봄이 되면 또 봄나물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래서 골고루. 그리고 아까 소고기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료를 먹인 소고기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낮죠. 예, 그러는데 그레이스비프 고기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르는 아이들은 오메가3 충분히 있어요. 예, 굉장히 균형 있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골고루 먹이고 엄마들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혼합급여, 순환급여. 고기만 바꿔주면 순환급여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철 식재료를 골고루 바꿔서만 먹여도 영양 불균형은 오히려 영양 과다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사료 같은 경우는 딱 고정된 걸 계속 먹다 보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불균형이죠. 네, 그 외의 걸 섭취하는 게 없으니까 불균형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에 나오는 그 신선한 재료가 식재료가 계속 바꿔가면서 먹으면 그런 염려가 아이도 맨날 똑같지 않죠. 그렇죠. 먹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미슐랭 같은데 맛집 같은데 어떤 A라는 사람은 파스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종류를 좋아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걸 편식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아이들도 사료만 먹인다면 결국은 편식이에요. 예. 그것도 추고 고온으로 3번이나 압출해서 나온 그런 것들이고 다 파우더리해서 만든 그 육분 뭐 이런 것들 다 섞는 거잖아요. 뭐가 들어갔는지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사료도 고급화가 돼갖고 뭐 다이어트도 나오고 뭐 오븐 구이도 나오고 비싸다니 무결 건조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국내 사료가 아니고 외국 사료를 선호하는 건 식자재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데 좋은 식자재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선박을 통해서 싹다리 걸쳐서 온다라는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동결 건조를 먹이는 분들이 최근 좀 약간 늘고 있더라고요. 많이 늘죠. 네, 그런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결국 그렇게 만든 어떤 사료도 몇 달 걸쳐서 선박 이동하면 거기서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런 것들 영양이 손실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거기 방부처리 안 할 수 없죠. 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저희 보호자들한테도 제발 그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밥을 만들었다고요. 김장을 하였다. 이런 말이 김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만큼씩 만들고 힘들죠 당연히. 그렇게 많이 만들라니까. 그렇게 좋은 재료로 식재료 사가지고 왜 김장을 하며 또 다시 내가 만든 거 다시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 아침 저녁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식구들 먹는 것처럼 내가 요 정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2, 3일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주시면 만약에 그 자연식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면 한 일주일치 만든 거죠. 그러면 5kg 기준으로 그렇게 힘든 안 힘들어요. 김장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도 배추 겉절이 할 때는 안 힘들어요. 김장하는 날 힘들잖아요. 어머니들이. 예. 그것도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그렇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잘하죠. 응용력도 막 생기죠. 시간도 잘 빠지고. 네. 그럼 이제 식재료 배합 비율은 어떻게? 식재료 배합 비율은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대 1대 1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그리고 그래서 1대 1대 1로 기본으로 일단은 만들어 보시고 우리 아이의 응가 상태를 보시고 텐션을 보시면 아 얘가 단백질이 적구나, 양이 적구나, 야채가 적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똥이 너무 질다거나 그러면 단백질이 많거나 양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비율은 보호자만 알아요.
강아지 상태에 맞춰서 네. 바꿨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폼을 딱 만들어서 강아지한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 강아지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소화도 틀리고 뭐 지금 우리 집 아이들도 루시는 단백질량이 많아도 좋아요. 근데 패티는 단백질량이 많아지면 안 좋아요. 그 이제 배의 그 비율이나 그런 거는 딱 그냥 고정적으로 정한 그런 건 없죠. 예. 강아지가 소화력이나 네. 그런 걸 봐가면서 적절하게 네네네. 유연하게 예. 조절해가면서 하는 자연식을 해주든 뭐 집에서 홈메이드를 하든 사서 먹이든 내가 반려인이다 라고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관찰이에요. 이게 정답일 거예요. 네. 그거를 꾸준히 정말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먹이는 양도 네.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하면 이 사료 말고 이 자연식 아니면 사실 그런 거 양을 얼만큼 먹여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결국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요. 아이들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날의 행동마다 다 다르죠. 에너지를 얼만큼 아이가 썼느냐. 그럼 이제 루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홈 피트니스도 하고 어질리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날은 밥량을 더 주고요. 예. 그러지 않고 오늘처럼 뭐 이렇게 촬영이 있다거나 뭐 수업이 있어서 뭐 계속 주무신다거나 이러면은 저녁을 좀 활동량이 적게 주죠.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체중이 느는지 주는지 그런 걸 봐가면서 조절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 몸무게의 2에서 3%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그냥 산책도 한 1시간 했어. 집에서 공놀이도 좀 했어. 뭐 그렇게 계속 잔 건 아니야. 뭐 이러면 몸무게 곱하기 22를 하라고 보내드려요. 거기에서 가감. 그리고 오늘은 뭐 훈련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간식을 좀 많이 먹었어. 그러면 밥을 줄여야죠. 예. 그런데 오늘은 간식도 하나도 안 먹었어. 오늘은 뭐 보상 간식이 없었어. 그러면 조금 더 해주는 거고. 특히 뭐 그 아쿠아 지금은 안 가고 있는데 아쿠아 테라피 이제 수영 1대1로 다니게 되면 수영 수업은 에너지는 엄청 쓰는데 간식은 없어요. 그런 날은 밥 많이 줘야죠. 그렇죠. 이거를 딱 숫자나 그런 걸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강아지 상태 따라서 유연하게 지켜보고 그러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제 자연식을 할 때 음수량은 어떻게 돼요? 음수량은 밖에서 누가 왔나 봐요. 음수량은 자연식은 사료는 보통 그 수분량이 9% 정도예요. 동결 건조는 더 적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절대로 자연식에 비할 수는 없어요. 자연식은 5분 구이 할 경우에는 55%에서 60% 정도가 수분량이고요. 수비드 이런 것들은 80%가 넘어요. 그리고 뭐 스튜나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 거의 100%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보통 1kg 소형견 기준으로 1kg에 한 60ml를 보통 음수량으로 잡았을 때 5kg 기준이면 300ml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kg면 아까 한 22g 한 끼에 그러면 보통 한 끼에 한 100g 정도 먹게 되죠. 120g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200에서 240g 정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70%는 수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수분량을 채워주시면 거죠. 그럴 때 아이가 우리 애는 물을 안 먹어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하고 노조를 하든가 뭐 공놀이를 하든가 뭐 교육을 하든가 해서 아이가 조금 목이 마르겠다 싶으면 얼른 음수를 이제 조금 뭐 자연식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그냥 할짝할짝 먹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보통 이제 사료보다는 그 자연식의 수분량의 기본적으로 좀 훨씬 많잖아요. 높죠. 그러다 보니까 물 먹는 양도 좀 덜하죠. 일반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수업 가보시면 선생님 얘가 밥 바꾸고 나서 물을 잘 안 먹어요. 당연하죠. 밥에 물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실 거 없고 그 나머지 부분 그렇다고 사료 먹었을 때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지금 먹는 거보다 많이 먹지는 절대 않아요. 그거는 뭘로 보여지냐면 오줌 색깔. 사료 먹었을 때 물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오줌 색깔이 더 진했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뭐 오줌 색깔이 레몬 색깔 이렇게 나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음식량을 꼭 맞춰주셔라라고 했더니 한꺼번에 이거를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막 100ml 이상 그럼 절대 안 되고 좀 나눠서 주시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자연식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식재료를 어디서 구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분에 생각하는 식재료 구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 지금 말씀해 주셨고 관리는 나머지는 저희가 먹어야죠. 그거를 다음 주까지 뒀다가 또 만들고 그거는 안 되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 관리라는 거는 조금 퓨레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퓨레. 그 남는 식재료로는 퓨레를 만들어서 아까도 내가 왜 그 오븐구이도 하고 스피드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남는 식재료를 가지고는 퓨레를 만들어서 어떤 주는 요거 먹이고 어떤 주는 퓨레 먹이고 이렇게 하시면 식재료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 제 인스타에 식재료 남는다고 이제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남는 게 호박 가지 이런 거더라고요. 양배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장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참 많아요. 참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품종연기다 보니까 DNA 자체도 그렇고 만들어져서 그러는지 제 생각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누수가 있는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재료 할 때 고포드보다는 로우포드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로우포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소화가 조금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고포도맵의 그 대표적인 주자 양배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양배추 중에서도 적양배추는 낮은 편은 아니지만 중간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구마 이런 것들이 고포도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호박 같은 거, 그다음에 귀리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뭘로 할 건가에 대해서도 엄마들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구마 감자예요. 단호박. 그러는데 물론 시작점에서는 그런 걸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판하식에서는 대부분 다 그거거든요. 고구마 감자 단호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특식에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귀리. 저는 밥을 조금 죽처럼 해요. 그렇게 해서 소화작용이 나도록 그거를 요만큼씩 할 수는 없잖아요. 밥을. 그래서 그렇죠. 백미나 그리고 잡곡밥을 해서 주면 비타민 B군도 채워주고 좋으니까.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요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놨다가 밥을 할 때 우리가 먹는 밥 양의 한 2.5배 정도 해서 질게, 아주 질게 밥을 해요. 물량을? 물량을. 그래서 요만한 우리 이유식 요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거 꺼내서 밥이랑 같이 섞어서 그걸 완전히 갈아줘요. 그래야 소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 그 다음에는 그것만 하기에는 또 너무 잡곡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늙은 호박 거 많이 써주고, 또 가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땅콩호박 그런 것도 많이 써주죠. 식재료들이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그렇게 먹으면 정말 그러면 지금 저희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피부가 안 좋아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 반려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식재료 레시피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레시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시피라고 해서 딴 게 없고요. 식재료가 제일 중요한 게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 피부에서 하면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그 오일류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는데 오일류를 너무 많이 먹이면 그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 야채, 제철 식재료, 그다음에 신선한 단백질, 네 그런 걸 골고루 순화해서 먹이면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약간 피부가 안 좋은 애라고 하더라도 딱히 어떤 제가 조금 특별한 더 신경 쓰는 건 아마씨, 그다음에 햄프시드, 뭐 이 정도 오일류가 아니라 그런 이제 좀 더 추가하고 기본적인 그 건강한 식재료, 네. 제철 나온 식재료 그거를 먹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상태를 개선해 주는 거. 예. 그것만 고쳐도 안 겁나는 아이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푸드 아까 걔 말고 또 다른 애가 있었는데 걔는 진짜 한 번도 이렇게 똥을 제대로 떼는 거를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계속 굽고 그랬는데 다이어식하고 나서 아코겐 안 먹고 사이토폴린도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이제, 음식량 충분하게 해줘서 안 좋은 게 혹시라도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배설로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들도 저도 이제 보는데 네. 사료를 끊고 집에서 적당히 만들어서 먹인 것 자체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네, 많이 줄어들어요.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료 자체가 신선한 것들 네, 맞아요. 하고 그러면 더 이제 뭐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가렵고 뭐 약 계속 먹던 애들도 많이 좋아졌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좀 더 도움을 준다 그러면 아마씨 그다음에 햄프시드 그 정도 추가해주면 항산화 그래서 식재료에 미역기나 다시마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선생님 영상에서도 제가 소금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우리 집에 이제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소금이거든요. 선생님 북어 요렇게만 씻어도 돼요? 멸치 요만큼만 씻어도 돼요? 다시마 물에 안 불려요? 막 이렇게 그러는데 아이들은 무염을 해갖고 또 이렇게 내가 그 인터넷 같은데 보면 또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래요? 예, 소금을 왜냐하면 미량 미네랄에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을 꼭 넣어주더라고요. 그걸 왜 넣어줍니까? 신선한 재료에 자연에서 오는 염분은 그 어떤 정제염보다도 좋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그 루센 패티 어제 자연식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1회 한 번 수업이고요. 5주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시면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고지를 하는데 첫날은 보통 한 3-4시간 정도 걸려요. 이제 질문도 많고 저도 뭐 짧지만 아는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5주 동안 대강 간략하게 어떤 것들에 대한 수업을 아 그래요?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커리큘럼은 나중에 한쪽에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사료하고 이제 홈메이드 식단에 대해서 다른 점 그리고 왜 사료가 시작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화식 적응을 위해서 간단한 식재료로 스팀 조리하고 그다음에 스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화 있게 이제 맨 처음에는 단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나머지 미네랄까지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오븐 스팀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스프 스프 종류를 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발효 공부를 해요. 발효 야채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강아지 청국장 서리태 청국장 만들기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밸런스를 장 안 좋고 그 애들은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엄마들이 청국장도 유산균이나 이러시는데 청국장은 유산균이 아니고 불초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효 야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아이가 장이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가 적절하게 장내 환경을 잘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거 배우시고 네 번째는 이제 영양 불균형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벽한 퓨레를 만드는 거를 하고요. 또 아이들 뭐 오븐이라든가 아니면 전, 생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디톡스. 가끔은 조금 과하게 먹었다 싶으면 조금 줄여서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려동물의 건강 먹거리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집에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자 그 자연식 그 반려동물 먹거리를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그러시는 뉴스앤 PT 김수명 대표님과 인사했습니다. 그 수업을 관심과 한번 들어보고자 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쪽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집에 왔는데 아이들 밥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양보조제를 먹이느냐예요. 그리고 어떤 걸로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건데 요거는 항산화제예요. 이것도 다 허브로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눈에 좋은 거 아이베리, 요거는 에너지 로즈 가지고 만든 거, 요거는 빌베리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인트 파우더예요. 요것도 허브인데 터메릭하고 나머지 두 개의 허브를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청국장. 네. 그리고 요거는 수비드와 퓨레. 그다음에 요거는 돼지고기와 가자미죽. 네. 그다음에 요거는 장 건강에 좋은 오크라 품은 닭고기 테린과 늙은 호박 오트밀죽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여기다가 안 섞고 탄수화물 퓨레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테린을 시중에서 사서 먹이더라도 이렇게 요 퓨레만 있으면 같이 먹이면 한 개 식사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돼지 안심 완자볼 5분 구이. 요거는 발효야채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먹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허브가 들어가서 소화 효소를 조금 더 증대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퓨레인데 요거는 루시 거, 요건 패티 거. 좀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왜 애들이 건강한 우리 애들 지금 먹여보라고요? 영상에 한번 등장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먹여야지. 시식을 해야 되니까 아침을 먹었단 말이죠. 우리 루시아 패티 맛있는 맘마 먹자. 어떤 걸 먹여볼까요, 선생님? 예? 우선으로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기다리네요. 여기 지금 까만 거 보이시죠? 까만 가루. 까만 가루. 흑임자예요. 청국장. 실이 나오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저녁에 좀 볼 거라 두 개씩만. 좀
1kg 기준에 1개에서 2개 정도 주거든요. 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우리 루시랑 기다렸어. 야,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딱 기다려요. 입맛 하시면서. 네. 루시 앉아. 기다려. 패티 내려가. 옳지. 먹어. 벌써 다 먹었어. 네. 바닥까지 깨끗하게 핥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야, 다 먹었어. 없어. 없다? 맛있었지. 아쉬워. 그렇게는 아쉬워. 오래 먹어요. 입이 조금 먹어요. 먹었다. 루시는 조금 이렇게 맛있는 스타일이고 얘는 꼭 씹어서 먹는 스타일이고